엄연히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전적대 전공 과목들이 학점문제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오멘토입니다. 오늘은 자퇴 후에 학점항제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전적대 학점을 가져올 때 내가 가져오는 이 과목들이 어떤 식으로 학점 인정을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전적대 학점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가지 영상들을 그동안 올렸지만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과목의 예시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시를 들기 전에 전적대 학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적대 학점은 이제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대학시설에서 이수한 학점들을 학점은행제로 가져오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일반 대학교나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또 경찰대학도 마찬가지고 육군 탐사관 학교 등 이 대학에 해당하는 모든 대학교의 학점은 거의 다 학점은행제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전적대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가져오게 되면 이제 학습 구분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 과목이 전공인지 교양인지 그리고 일반인지가 나뉩니다. 더 긴 말 안 하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 쪽 전공을 했던 자퇴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전적대에 있는 과목들 중에서 공업수학을 학점은행제로 가져온다 라고 했을 때 학점은행제 과정에서는 심리학 전공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공이 다르니까 공업수학이라는 전공은 전기공학에서 전공 과목으로 인정을 받는 과목이죠. 때문에 학점은행제 심리학 과정을 진행할 시에는 이 공업수학이라는 과목은 일반 학점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마찬가지로 전기 전공으로 대학을 다녔던 자퇴생이 마찬가지로 공업수학이라는 전공 과목을 학점은행제로 가져오고 싶어 해요. 이때 학점은행제 과정에서 전자공학, 이제 전기공학이 아니라 전자공학 과정을 진행하고 싶을 시에 이럴 때에는 이 공업수학이라는 전공이 어떻게 될까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은 엄연히 전공이 다르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사 전공으로서 이 공업수학이라는 과목은 학점은행제 전자공학에서도 전공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회계 전공을 했던 학생이 학점은행제 과정을 진행할 때 경영학 전공을 한다거나 좀 이렇게 유사한 전공들일 시에는 이런 식으로 전공학점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전공 과목으로 인정받는 과목들이 꽤 많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학점은행제 과정을 진행할 때 자퇴했던 대학교의 전공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전공이 있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그 전공을 선택해서 과정을 진행해 주시는 게 최대한 전공에 대한 학점을 충족하면서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경영학 전공으로 대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한 자퇴생이 경영학 개론이라는 경영 전공 과목으로서 거의 필수 과목이라고 하죠. 대학교에서는 이제 경영학원론이라는 과목으로 많이 듣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과목을 학점은행제로 가져올 때 학점은행제 과정에서는 두 번째 시대와 마찬가지로 전자공학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학생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경영학과 전자공학은 완전히 다른 전공이기 때문에 경영학개론이라는 과목은 일반 과목으로 빠지겠죠. 하지만 경영학개론이라는 과목은 교양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교양학점 쪽으로 빠집니다. 학점은행제 과정을 진행할 때 4년제 학위를 취득한다 라고 하면 전공은 최소 60, 교양은 최소 30학점을 이수를 해줘야 되고요. 일반 학점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영학점이어도 학위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공과 교양은 최소한 이수를 해야 되는 학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적대 학점을 가져올 때 최대한 전공 학점과 교양 학점 쪽으로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렇게 전적대에서는 교양으로 수업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점은행제로 가져올 때 교양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들이 있다는 점도 내가 학점은행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학습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전공했던 학과를 떠나서 그 과목이 학점은행제 과정에서 어떻게 학습 구분이 되는지에 따라 전공, 교양, 그리고 일반에 대한 학점이 정해진다라는 점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적대의 전공과 학점은행제의 전공이 똑같거나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이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적대학교의 전공과
학점은행제의 전공이 완전히 똑같다라고 해서 모든 전적대의 전공 과목들이 학점은행제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전적대에서 정해놓은 전공 과목과 학점은행제에서 정해놓은 전공 과목은 엄연히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의 과목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100% 모든 전공 과목을 다 학점은행제에서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온라인 학사기를 받아보거나 학점 인정 신청을 통한 결과를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학점은행제 과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작하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과정을 좀 수월하게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왼쪽 하단에 보이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카TV의 레오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